35년 전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가운데 한 명이었다. 나는 트럭 판매 일을 하며 먹고 살았지만 트럭이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일하기가 싫었다. 또한 웨스트 56번가에 있는 싸구려 가구들로 채워진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방에서 사는 것도 끔찍했다. 방에 걸려있는 넥타이를 아침마다 매려고 손을 뻗으면 바퀴벌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나는 나의 방과 마찬가지로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릴 것 같은 허름하고 더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정말 싫었다. 매일 밤 나는 실망, 걱정, 비통, 그리고 혐오를 먹고 자란 편두통을 이끌고 썰렁한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혐오를 느낀 것은 대학 시절에 품었던 나의 꿈들이 악몽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정녕 내가 이런 삶을 원했나?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한 생기 넘치는 모험이었나? 이것이 삶이 나에게 주는 의미의 전부인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바퀴벌레들과 동고동락하며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나는 독서할 여유와 대학 시절에 꿈꾸었던 책을 쓸 여가 시간을 갈망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결심했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것은 지난 35년을 행복하게 했고 나의 유토피아적인 열망을 능가하는 보상을 주었다. 나의 결단은 이것이었다.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하나의 소리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아주 오래전 1888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앞서 본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1911년에 적성에 안 맞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진짜 하고 싶은 강사 작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만두길 정말 잘하셨죠.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된 교육광자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역사에 남는 바이블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자기관리론 가운데 내가 왜 지금의 고민들을 멈춰야 하는지 듣고 나면 바로 느끼게 될 귀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나는 해럴드 에버트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는 내 강의 스케줄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캔자스 시티에서 만났고 그는 나를 미주리주 벨튼에 있는 농장까지 차로 태워주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나는 그에게 걱정을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고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34년 봄의 어느 날 웹시티의 웨스트도허트 거리를 걷던 저는 제 모든 걱정들을 사라지게 만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10초 동안 저는 제가 이전 1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웹시티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저축했던 돈을 다 잃고 7년 동안 갚아야 할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식료품점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주 토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자스 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폐한 사람처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투지나 확신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는 길을 내려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나무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쥔 나무 토막으로 땅을 밀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 인도의 턱을 오르기 위해 스스로 몸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고 내려온 작은 나무판을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당한 미소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그는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서 그를 보고 있던 저는 제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리가 없이도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리가 있는 저는 분명 그럴 수 있다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저는 머천트인 마이너 은행에서 100만 달러만 대출받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200달러를 대출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원래 캔자스 시티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러 캔자스 시티에 간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출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요즘 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어봅니다.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길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언젠가 나는 에드 리컨베커에게 21일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구명보트의 의지에 표류하고 있었을 때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졌다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과달카날 섬에서 부상을 입은 하사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포편 파탄에 목을 다친 이 하사관은 수혈을 7번이나 받았다. 그는 글로 적어 의사에게 물었다. 제가 살 수 있나요? 의사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다른 질문을 적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물론입니다. 였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글을 적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떤가? 도대체 지금 나는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 아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90%는 정상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10% 정도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10%는 무시하고 정상적인 90%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위궤양에 걸리고 싶으면 영광에 넘치는 90%는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10%에 집중하면 된다. 영국의 수많은 청교도적 교회들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두어야 한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영문학 역사상 가장 지독한 염세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비참하게 생각해서 생일에 검은 옷을 입고 단식을 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이 영국 문학사상 최고 염세주의자는 명랑과 행복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칭송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 세상 최고의 의사는 식이요법 선생, 평오남 선생, 광대 선생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가진 놀라운 부에 집중함으로써 하루 4시간 공짜로 광대 선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부는 알리바바가 거짓으로 지어낸 보물보다 훨씬 크다. 당신은 10억 달러에 양쪽 눈을 팔겠는가? 두 다리를 팔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두 손은? 귀는?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자산을 다 합쳐보면 당신이 가진 것들이 록펠러, 포드, 모건의 재산을 모두 다 합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풍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다. 그것은 역사에 남은 모든 전쟁과 질병들보다 더 큰 재난을 야기했을 것이다. 그러한 풍조는 존 팔머가 괜찮은 친구에서 불평 많은 노인네로 변하고 집안에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원인이 되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아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팔머는 뉴저지주 패터슨 19번가 30번지에 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품과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저는 꽤 괜찮은 친구에서 불평 많은 노인네로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심술궂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 저의 행복한 가정까지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퇴역 군인이 말했습니다. 조니,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마치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가진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처럼 구는군요. 가게 문을 며칠 동안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항상 투덜대잖아요. 이봐요.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나를 보세요. 저는 팔도 하나밖에 없고 얼굴의 반은 사라졌죠. 그런데도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면 당신의 사업뿐 아니라 건강, 가정, 친구들도 다 잃게 될 거예요. 이 말들은 저의 그런 태도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 말들로 인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유복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자리에서 변하고자 결심했고 제 예전 모습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조차 감동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길드 다리 쓴 무한한 용기에 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어보라. 그 책의 제목은 나는 보기를 원했다이다. 이 책은 실제로 5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한 여성이 썼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심한 상처에 덮여 있어서 눈 왼쪽에 난 작은 틈으로 보는 것이 내가 볼 수 있는 전부였다. 책을 읽을 때에는 거의 얼굴에 붙이다시피 해서 눈을 최대한 왼쪽으로 돌려야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받는다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돌차기 놀이를 하고 놀고 싶었지만 표적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간 뒤에도 놀이터에 남아 눈의 표적을 익히기 위해 눈을 줄에 가까이 대고 기어다녔다. 그녀는 그녀와 친구들이 놀았던 놀이터 구석구석을 모두 기억해 두었고 곧 뜀박질 놀이의 달인이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책을 읽었는데
큰 활자로 인쇄된 책이었지만 너무 가까이 눈을 대고 읽어서 속눈썹이 책장에 닿을 정도였다. 그녀는 2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문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밸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 사우스다코타주 스폴주에 있는 어거스타나 대학의 언론학 문학 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1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성들을 위한 모임에서 강의를 하거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책이나 작가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해 있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삶에 대해 거의 법석을 떤다 싶을 정도로 명랑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52세가 되던 1943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지금 이전에 그녀가 볼 수 있었던 것에 40배나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운 신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감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나는 개수대 안에 있는 솜털 같은 비누 거품과 놀이를 시작한다. 2 손을 그 속에 담가보고 작은 비눗방울 하나를 집는다. 거품의 빛을 비춰보면 비눗방울 하나하나에 작은 무지개처럼 찬란한 색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 빽빽하게 내리는 눈 사이로 날아가는 제비의 퍼덕거리는 날개짓을 본다. 그런 비누 거품과 제비들을 볼 수 있다는 황홀함을 알게 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녀의 책을 마무리 지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내리는 눈 사이로 제비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에게 감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과 나는 부끄러워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의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요정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눈이 멀어 그것을 볼 수 없었고 그것을 즐기기에는 너무 만족하며 살았다. 걱정을 멈추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지켜야 할 것.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려 보라.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